기술사 자체가 공부할 내용도 많은데 글씨체 때문에 고민하시지 않으셨나요? 기술사 시험은 글씨를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빠르고 예쁘게 글씨를 쓰실 수 있는지 궁금하시진 않으셨나요?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기술사 악필에 대해서 단기간에 극복하실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배우실 수 있으십니다. 안녕하세요. 황원준 연구소의 홍프로입니다. 얼마 전에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. 이준석 대표 글씨체에 대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.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저 정도면 엄청 잘 쓴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. 오늘은 제가 기술사 시작하기 전에 가장 고민했던 주제인 악필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고민이냐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으셨는데요. 우선 저는 원래부터 글씨를 굉장히 못 썼고요. 기술사 시험의 특성상 글씨를 굉장히 빠르게 많이 하루 종일 써야 됩니다. 실제로 이 부분이 부담이 많이 돼서 기술사를 시작해야 될지 말지 고민도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요. 유튜브 영상 대부분이 글씨를 잘 쓰는 분들이 글씨를 잘 쓰는 법을 알려주는, 그리고 글씨 자체에 시간이 많이 드는 글씨가 대부분이었습니다. 그래도 수많은 영상 중에 제가 도움이 되었던 영상들도 있고 제가 연구했던 부분도 있으니까요. 단기간에 기술사 악필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크게 악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. 글씨 외적인 부분, 그리고 글씨 자체인데요. 일단 글씨 외적인 부분을 한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글씨 자체를 줄이는 건데요. 이제 안전으로 따지면 이제 본질적인 안전이죠. 플로우 차트라든지 표를 활용을 해가지고 글씨 자체를 최소화하는 겁니다. 전 이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. 글씨를 너무 사실 못 써가지고 최대한 웬만하면은 글씨 자체를 줄여서 이렇게 플로우 차트 형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답안지를 구성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좀 연관이 되는 건데, 이제 글씨체보다는 그러니까 답 전체에 집중을 하려고 했고,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락을 최대한 시원시원하게 띄웠습니다. 줄글은 절대 금지했고요.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의 줄에 표현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이게 사실 뭐 아주 잘 쓴 건 아닌데요. 제가 초반에 좀 썼던 건데, 학원에서 강의를 받을 때 이런 식으로 단락을 크게 시원시원하게 띄우는 거죠. 뭐 이것도 지금 글씨를 잘 쓴 건 아닌데 1, 2, 3, 4, 5 이런 식으로 글씨를 시원시원하게 띄우고 단락을 나누는 게 처음엔 저는 되게 어려웠거든요. 근데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하나의 이제 줄에다가 좀 쓰려고 했고요. 그리고 이건 제가 저번에 한번 다른 영상에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 뭐 이런 식으로 글자 하나하나, 글씨체 하나하나에 좀 집중을 하기보다 이 전체적인 페이퍼를 예쁘게 쓰는 걸로 좀 집중을 해서 이렇게 좀 제가 글씨를 못 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그리고 펜은 이제 가능한 한 부드럽고 두꺼운 걸로 썼거든요. 그래서 제트스트림 1mm. 펜은 미리 좀 여러 가지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. 글씨 외적인 부분 이렇게 크게 네 가지, 뭐 글씨 자체를 줄인다든지, 저는 사실 이게 1번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. 글씨 자체를 줄이려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고, 가능한 모든 문장들을 플로우 차트라든지 표를 활용을 해서 했습니다. 제가 예전에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도 아무래도 제가 영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최대한 영어 사용을 줄이자 해가지고 그때 테이블이랑 플로우 차트를 최대한 많이 쓰려고 했었거든요. 왜냐면 줄 문장으로 쓰면 영국 네이티브 애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했던 게 결국에 기술사 시험을 볼 때도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글씨 자체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글씨 자체, 이거는 사실 제가 예쁜 글씨인가요?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부분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해당 칸에 최대한 채워서 크게 작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. 글씨 자체가 작아지면은 굉장히 예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, 크게 보여드릴게요.
이 여백을 최소화해서 이제 칸에 최대한 맞춰서 쓰려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좀 글씨가 좀 나아지더라고요. 그리고 이 지금 대화말에도 제가 썼는데 이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. 제가 한 말은 아니고 그 글씨 강의해 주시는 분이 하신 말씀이신데, 글씨는 선들이 모아져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각각 선이 맡은 역할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가로의 역할이 멋쟁이 역할이고, 가로 이 모음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길게 쓰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글을 제가 한번 써봤는데, 제가 좀 비약적으로 아주 작게 쓰긴 했는데, 이 가로 모음 자체가 작으니까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은데, 가로를 길게 쓰는 습관을 들이니까 글씨 자체가 되게 예뻐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이거 제가 제일 좀 효과를 많이 봤던 거거든요. 그래서 가로 모음 같은 경우에는 길게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세로는 기둥이라고 해가지고 똑바로만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기울여서 쓰지 말 것. 기를 제가 써봤는데 이 기울여서 쓰면 확실히 글씨가 별로인 것 같죠. 그리고 네 번째, 자음의 획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쓸 것. 이거는 기술사 시험 특성이랑도 맞는데, 이렇게 획으로 쓰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딱 끊어서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.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. 그래서 이제 자음의 획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부드러운 곡선으로 기응, 니은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이제 시간 자체도 좀 세이브를 할 수 있어가지고요.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동그라미는 글씨의 얼굴이라고 하셨거든요.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그 흰 부분 있잖아요. 흰 부분이 좀 보일 정도로 크게 이렇게 쓰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가로 획이 들어가 이런 은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단이랑 하단을 똑같이 맞추셔서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쓸 때 글자 획을 최대한 적게 할 것. 이거는 그 시험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글씨를 빨리 써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연습을 하시면 좋고요. 저도 이거는 사실 잘하지는 못해요. 근데 이렇게 써야지만 좀 글씨가 빨라져가지고 저도 이 부분을 최대한 이제 획을 적게 쓰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씨를 너무 많이 못 써가지고 뭐 여러 가지 영상 제가 뭐 유튜브에 있는 영상 거의 다 봤다고는 하지 못하겠지만 굉장히 많이 봤고, 그리고 이제 기술사라든지 그 논술형 시험에 그 관련된 내용들 또 이제 좀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그 봤던 영상 중에 제가 가장 좀 도움이 많이 됐던, 그리고 이거를 준비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됐던 한 4가지 영상 정도는 제가 더보기란에 좀 작성을 해두겠습니다. 그래서 시간에 만약에 여유가 되시면은 그 영상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이 기술사 공부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드는데, 기술사 악필까지 이제 좀 잡으려고 하니까 좀 최대한 이런 거는 시간을 좀 줄여야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좀 그래도 시간을 많이 투자했지만 다른 분들이 시간을 좀 세이브 하실 수 있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좀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 125회 시험 보셨던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저 지인이 그 시험지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좀 퀵으로 리뷰는 해봤거든요. 근데 이번 125회 특히 화공안전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그 기존의 좀 출제 경향이랑은 좀 많이 다르게 유언물법이랑 고법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, 그래서 쉽지는 진짜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 부분도 좀 리뷰를 해가지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티스토리에 업로드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